네, 고성가 심전을 매주 목요일 2부 건강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사 선생님을 모신 게 아니라 판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광주지법 박길성 판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광주에서 일하시는데 오늘 방송 때문에 올라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책을 쓰셨는데 꿈을 키우는 행복한 걷기라는 책입니다. 예. 꿈을 키우는 행복한 걷기.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길성 판사와 함께 걷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2557님이 걷기가 왜 건강에 좋은가요? 그러니까 걷기가 왜 좋습니까? 걷기는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보약이라고들 이야기했습니다. 네. 왜 보약이고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자면은 우선 피를 맑게 합니다. 피를 맑게 한다. 피를 맑게 하는 원리는 애청자님들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자면은 젖소 젖통에 젖이 가득 담겨 있지만은 흘러내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우유 입자가 유선보다 더 굵기 때문입니다. 우리 혈관도 구조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만히 있을 때는 혈류가 정체됩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는 혈류가 정체되는데 네.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아하. 그 이유는 움직일 때 근육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그때 근육 속을 흐르는 혈관도 함께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그때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겁니다. 아하. 예. 마치 송아지가 젖을 빨아먹을 때 그때 젖꼭지가 수축과 팽창이 되면서 우유가 빨리 흐르는 것처럼 같은 이치인데 그것을 일본인 의사가 착안을 해서 밀킹 액션, 젖자기 효과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걷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가 허리띠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걷기만 해도 몸 전체 근육의 70%가 움직이게 되고 아하. 다른 근육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도 몸 전체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활성화돼요? 네, 혈액순환이 활성화되면서 피가 깨끗해지죠. 고인물은 탁해지고 썩습니다. 아무래도 썩죠.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도 혈류 정체가 되면은 30분 이상이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은 피가 탁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걷기로 예방해 주게 되면은 피가 맑아지죠. 30분 이상 안 움직이면 피가 탁해져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엔지니어, PD들 다 지금 문제네. 작가도 그렇고. 제가 2시간 동안 꼬박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젊을 때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젊을 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30분에 한 번씩 일어서서 움직여줘라. 1, 2분이라도 좋다라는 게 최근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입니다. 아니 판사님 그러면 우리 보통 학교에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그거 30분 수업하고 10분 쉬어야 되겠네. 그 학생들은 어리니까 비교적 괜찮습니다. 어리니까 대학생은. 노인 대학은. 노인일수록 자주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인 그 구글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유수의 회사들은 스탠딩 데스크를 만들어 놓습니다. 계속 앉아있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보다 더한 건 높이 조절이 되는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것과 서서 일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도중에 책상을 올려놓고 그 아래서 트레드밀, 서양 사람들이 트레드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러닝머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벨트를 돌려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솟아난다는 거죠. 그럼 판사님, 이건 만사 다 귀찮다 그러고 누워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 들수록 그건 어때요? 몹시 해로운 일입니다. 몹시 해로운 일이다. 아니 판사님 잠깐만요. 아니 무슨 판결하듯이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그렇게 들렸나요? 제가 너무 그렇게 이야기했군요. 몹시 해로운 일이다. 급히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랬습니다. 저는 기운이 약했기 때문에 늘 누워 있었는데 걷기를 하면서 기운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몸이 안 좋았는데 그랬습니까? 어려서 어머니께서 늦게 저를 낳으신 늦둥이셨구나. 굉장히 늦게 태어났고 산모와 제가 영양 부족이었고 모유도 부족했기 때문에 쌀 뜨물 끓인 거 먹으면서 연명을 했다랍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다 항상 아팠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건강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혈색도 좋고. 늘 그 대목에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그 건강 관리의 핵심이 걷기였다? 아, 그럼 이제 판사님은 하루에 어떻게 얼마나 걸으십니까?
출퇴근을 걸어서 하고요. 출퇴근이면 대개 출근할 때 몇 시간 걸려요? 40분, 50분 걸어서. 40분의 예. 출근 시간과 40, 50분의 퇴근 시간을 걸어서 하고. 예, 그리고 그리고요. 점심 식사 후에 30분씩 산책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업무 시간 도중에도 되도록이면 30분에 한 번씩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제자리 걷기를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합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들겠네. 아, 그렇습니다. 유류비도 절약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돈이 오히려 절약되겠네요. 예, 예. 그런데 대충 그렇게 계산하시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어쨌든 최소한 걸으시는 거예요? 예, 2-3시간 정도를 걷게 됩니다. 그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 예. 아,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건강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아, 알겠습니다. 여기 문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예. 보면요. 아이고, 너무 많아갖고 이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여기, 예. 7957님이 전 걷고는 싶은데 조금 오래 걸으면 발바닥 가운데가 아파서 오래 못 걷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몸이 아파서 못 걷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걸어야 돼요? 예, 걸을 수 있는 만큼만 걸으면 됩니다. 걸을 수 있는 만큼. 분할해서 걸어야죠. 나눠서. 예, 30분 걸었더니 발바닥이 아프더라. 그러면 25분을 걷고 한 5 내지 10분 쉬고 다시 또 시작하고 그것도 무리면은 그 횟수 조절을 인터벌을 좀 둬서 더 자주, 예, 더 짧게. 그 건강 일기를 써보면 좋습니다. 아, 그래. 자기 자신의 예. 몸 상태라든가 운동의 종류, 운동의 양, 효과 이것을 일기로 적어보면서 다음 날 참고하고 네. 다음 주에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257님이 실외에서 걷는 게 좋다 하던데 실내에서 걷는 거는 어떻습니까? 실내에서 걷는 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낫습니다. 예. 러닝머신에 위에서 걷는 것도 예. 밖에서 걷는 게 더 좋지만 예. 그런 말씀이죠. 5008님이 눈 수술하고 3주 넘게 집에 있는데 거실과 부엌에서 1시간 정도 서성거리는데 이것도 운동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운동이 서성거리는 것도 운동이 돼요? 예.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뭐 거창한 것만 운동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예.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는 운동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움직이는 거, 살아서 움직인다는 게 그게 생명 연장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요. 257님이 올바른 걷기 방법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그러셨어요. 예, 그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책이나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지엽적인 문제인데 네.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자세를 곧게 펴야 됩니다. 자세를 곱게. 예, 가슴과 허리를 펴고 그리고 팔자걸음을 하지 않고 네. 11자 걸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팔자 걸음으로 걷게 되면은 새끼발가락 쪽에 하중이 집중되면서 발바닥에 변형이 오게 되고 무릎 관절도 한쪽으로 바깥쪽으로 닿게 됩니다. 관절도 열리게 되지요. 네. 고관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자세가 전반적으로 틀어집니다. 예. 자세를 똑바로 하고 일자걸음으로. 11자 그다음에 걸음으로. 예. 속도는 어떻습니까? 속도는 빠르게 걷기가 좋다고 하는데 빠르게 걸을 수 없는 몸 상태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몸 상태, 기분 이런 것에 따라서 체력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빠르게 걷기는 어느 정도 속도를 얘기하나요? 체력이 좋은 분들은 뭐 경보하듯이 하던데 저는 아이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 경보는 너무 힘든 예. 운동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좀 그냥 설렁설렁 어슬렁거리는 것보다는 예. 조금 걷는다, 운동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 예. 개인차가 많으니까 예. 예. 내가 좀 운동하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의 스피드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9386님은 걷는 거라면 아주 질렸어요. 난 삼공수 여단 근무했는데 저기 강원도 태백산에서 전라도 민주지상까지 걸었답니다. 이거는 군인 때 걷는 것이. 저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사병으로. 예, 예. 공병대 생활하면서 장거리 행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는 전부 다 걸어서 활동을 했고 예. 학교 가는 거 뭐 일하는 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적에는 걷기를 지겨운 일로 하기 싫은 일로 생각을 했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걷기가 보약이라는 걸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고 걸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고. 예.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걸으실 때 이게 이어폰 있잖아요. 예. 노래 듣고 이러는데 예. 판사님도 그러세요?
저는 귀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야, 영 재미없는 판사님이시네. 그럼 무슨 생각하세요? 생각도 안 하세요? 아니,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어려운 재판 뭐 그런 경우에 답을 어떻게 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네네. 가족 관계 뭐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솟아나죠. 그래요. 예. 2693님이 재판이 길어지면 어쩌시나요? 그러셨어요. 너무 길어지면 속기사 뭐 건강도 생각해야 되니까 휴정을 하지요. 화장실에는 다녀오고 하지요. 예. 그렇구나. 예. 그저 재판하다가 갑자기 혼자서 일어나서 뭐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거는 곤란한 일이죠. 그래요. 그리고요. 쭉 올라가서요. 이게 저 질문이 많은데 5875님은 발바닥 아프시다는 분은 그 아픈 부위를 시간 나는 대로 손으로 지압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셨어요? 예. 257님이 출퇴근할 때 외출할 때 걸으면 자동차 매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출퇴근할 때 대로변을 피하고 골목길을 찾아서 다닙니다. 가급적이면. 예. 그러면 우리 서울 시민들 경우에는 무슨 한강 둔치길이라든지 예. 이런 길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겠네. 차가 좀 덜 나가니까. 그렇죠. 예. 알겠어요. 8921님, 많이 걸으면 종아리에 경련이 나는데 왜 그런가요? 운동 부족 때문에 그런가요? 많이 걸으면 없어지나요? 그러셨어요. 그분도 적당히 걷는 게 좋겠습니다. 분할해서 걷기가 몰아치기 걷기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요? 예. 나눠서 조금씩 그러나 매일매일 하는 것이 한꺼번에 오늘 한 10시간 걸었다. 이거보다 낫다. 주말에 10시간 걷고 주중에 전혀 걷지 않는 것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해롭습니까? 해롭지요.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하고. 산에서 산행 도중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1년에 60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중에 걷지 않다고 주말에만 걷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중에 운동 안 하면 주말에도 하지 마라? 그건 아니죠. 무리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무리해서 하지 마라. 알겠어요. 잠깐만요. 운동을 음식과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음식을 먹지 않은 것도 곤란합니다. 굶는 것이 위험합니다. 근데 폭식이나 과식도 위험합니다. 그렇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량을 정시에 먹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운동도 규칙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양만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주도형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그렇죠. 먹는 것, 너무 안 먹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니까 운동도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도 몸에 꼭 좋은 건 아니다. 적당하게 일상적으로 해라. 판사님 말씀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걸 잘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7447님이 출퇴근길에 15분 정도 걷는데 이게 백팩 메잖아요. 책가방 메고. 이거는 괜찮나요? 자세할.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하나 조심할 거는 백팩이 무거울 경우에 자세 변형이 오게 됩니다. 지게질을 많이 했던 우리 선조들이 허리가 구부러진 것처럼 그러네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 백팩을 매도 괜찮지만 너무 무거우면 안 좋다. 그래요. 4165님이 우리 부부는 매일 아침 5시 20분에 일어나서 동네에 있는 개천을 1시간 정도 빠른 걸음으로 시원한 바람 맞으며 갔다 오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참 멋지게 사시네요. 이렇게 걸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부부지간에 저렇게 하면은 모든 가정이 평안하겠죠. 3271님이 되도록이면 아파트 오르내릴 때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단 오르내리기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아주 효과적이죠. 계단을 2칸 걸어서 올라가면 수명이 8초간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칸을 걸어 올라가면 8초 연장돼요? 그래서 강북 삼성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은 일과 도중에 승강기 이용을 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합니다.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 금천구청에 제가 갔더니
그 계단으로 이렇게 몇 층을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예. 계단마다 써 있더라고요. 예. 예, 몇 초 수명 연장 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진짜 모양이네. 예,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아까 그것이 어허. 바로 밀킹 액션과 관련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좀 오르는 거는 괜찮은데 예. 예, 나이 드시면 예. 내려오는 거는 좀 조심해라 그러시대요. 아, 나이 드신 분들은 예, 넘어지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올 때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게 부담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주니까 예. 계단 운동을 할 때도 오르는 거는 천천히 예. 이렇게 올라가시는 건 좋은데 예. 계단으로 내려오시는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다. 나이 드시면.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3님이 말씀하시는 게 판사 같기도 하고 의사 같기도 하고 강사 같기도 하고. 예, 그래요. 저기 257님이 허리 아픈 사람한테도 걷기가 도움이 될까요?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허리를 대부분 뼈의 문제라고 생각들 하는데 그건 결과적인 증상입니다. 그 전에 근육과 인대가 틀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뼈가 돌출돼서 발생하는 그 증후군들이거든요. 허리뼈 주위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먼저 예. 고장나죠. 예. 그런데 똑바로 바른 자세로 걷게 되면은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단련되고 바르게 서기 때문에 그걸 척추 기립근이라고 부르는데 척추 기립근이 튼튼해지면은 척추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물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몸이 감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래야죠. 예. 예. 그래서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거가 먼저다. 예. 예, 그런 말씀들 하시죠. 예. 9603님이 뒤로 걷기는 어떤가요? 뒤로 걷는 분들 계시죠, 가끔. 저는 뒤로 걷지는 않습니다만 뒤로 걷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라든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해야 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특히 노인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분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있으니 예, 대충 받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특히 좀 약간 좀 경사진 곳에 예. 이렇게 내려가면서 뒤로 걸으시면 순간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순간적으로 발이 잘못되면 넘어지시거든. 위험하죠. 예, 위험해요. 예. 올라갈 때 뒤로 걷는 거는 뭐 넘어져도 크게 뭐 엉덩방아 찍으시면 되니까. 예, 근데 예. 그것도 위험한데 예. 어쨌든 이 내리막에 그러는 거는 보기에도 위태위태해요. 예, 예, 그건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구호영님이 뛰는 것이 좋을까요? 걷는 것이 좋을까요? 아, 예. 체력이 좋은 분들은 뛰는 게 좋겠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 뛸 수 없는 분들은 걷는 게 좋을 텐데 한 가지 보태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 체중 감량이 목표이신 분들은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 살 다이어트에는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달리기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은 속근 섬유인데 빠를 속자거든요. 영어로 fast twitch muscle fiber가 사용이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근육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반면에 걷기를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은 지근 섬유, 느릴 지자가 사용되는데 슬로우 트위치 머슬 파이버입니다. 슬로우 트위치 머슬 파이버는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분 이상 걷게 되면 지방이 연소돼서 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 이거 살 빨리 빼려고 빨리 뛰면은 더 빨리 빠지겠지.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예. 운동을 식전에 하시는 것보다는 식후에 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식후에. 식전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 식욕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죠. 예, 더 많이 드시게 되고 거기다 더해서 나는 운동을 했으니 먹어도 된다는 먹어도 되겠지. 그러한 자기 보상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예. 예. 먹은 다음에 해라. 예, 다이어트에는. 예. 그래요. 그리고 걷는 것이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다. 예, 한 가지 이제 보충 예. 설명을 드리자면 식후에 운동을 하시되 식후에 가벼운 운동은 해도 무방하지만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을 그렇지. 상하게. 예. 왜냐하면 과격한 운동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이 피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예. 소화기관이 사용해야 될 피가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소화기관이 소화를 시킬 때도 근육이 움직여야 그렇죠. 소화가 되는 건데 소화기관이 움직일 소화기관에 근육이 사용할 피가 부족하게 되면은 소화에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가벼운 운동도 걷는 게 딱 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살을 빼려면은 밥을 적당하게 먹고 드시고 한 2-30분 정도 있다가
바로 걷는 거는 좀 별로 같아요. 저는 바로 걷습니다. 아, 바로 걸어요? 예, 저는 바로 걷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이제 걷는 걸 해라. 예, 박사님처럼 본인에게 어떤 게 더 맞는지 일기를 해봐야 작성해 돼요?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일기를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일기라는 게 얼마 운동했다, 몸무게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다, 뭐 예, 이런 뭐를 거잖아요. 먹었다. 뭘 먹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금방 다 가버렸어요. 1683님이 판사님 고향은 어디고 절은 어딜 다니십니까? 이 질문 짧게 한번 고향은 전남 보성 유로면입니다. 절에는 여러 군데 다닙니다. 정해진 절은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예. 방송해 보니까 어떠세요? 판결 재판장 하시는 것보다 어때요? 이거 몹시 긴장됩니다. 예. 자, 판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건강하시다. 오늘은 걷기 운동 광주지법 박길성 판사였습니다. 네, 이익선의 사람이 아름다워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방송인 이익선 씨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른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주 건강합시다에 출연하셨던 박길성 판사를 오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뭐 걷기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주 반응이 뜨거웠는데 여러분들 질문에 다 답변해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 박길성 판사 개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질문 막 주셨는데 그것도 소화도 못 시키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판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지난 시간에 청취자 질문 중에 소화하지 못한 문자부터 제가 몇 가지 좀 전해드릴게요. 8921님이 집에서 한다고 산 러닝머신 이거 뭐 잘 하지 않아서 그냥 집에서 빨래거리 용도로 씁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죠. 예. 좀 비싼 빨래거리입니다. 예. 근데 요즘같이 더운 날 실내에서 이렇게 러닝머신 걷고 그러면 이게 걷기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효과는 낼 수 있는데 예. 하기가 쉽지 않아서 포기하게 되는 건데요. 예. 덥기도 하고 그렇다면 옆에 선풍기를 켜놓고 20분 혹은 30분 정도씩 분할해서 조금씩 하면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일부러 뭐 여름날 사서 갖고 올 건 아니지만 기왕에 사서 집에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그러면 선풍기를 틀어서라도 가끔씩 쓰시는 게 좋다. 예. 예. 그리고 워낙 혹석이 더울 때 어르신들 또 노약자들이 많이 더 힘들대요. 혹한기 때보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날 좀 걷기 운동한다고 밖에 나가시는 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하지요. 예. 그래서 노인들 돌아가시는 일이 혹석이 혹한기 때 많이 발생하지요. 그러니까요. 예. 예. 하시더라도 그늘에서 조금씩 하시면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2694님이 농담하셨어요. 아니, 러닝머신이나 실내 자전거가 원래 빨래 넣는 용도 아닌가요? 그러셨어요. 예, 좀 비싼 겁니다. 예, 비싼 빨래거리입니다. 3676님은 늘 서서 일하는데 서 있는 것과 걷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셨어요. 예, 우선 걷기의 효과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밀킹 액션, 젖작 효과에 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이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혈관도 함께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혈관 내벽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떨어져 나가서 그런 좋은 효과가 발생하는데 거기다 더해서 걷기를 하게 되면 발바닥에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네. 그 압력으로 발에 내려갔던 혈액이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게 수월해집니다. 아하, 예. 그 이유 때문에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도 막 하는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가만히 서 있게 되면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문제는 고정된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게 되면은 무릎, 발목 그리고 발바닥, 척추 이런 부분에 무리가 가겠네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무리가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병이 또 발생할 수 그렇죠. 예. 오래 서서 일하는 분들이 다들 이렇게 여러 가지 병에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해롭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해롭습니다. 고정된 자세를 피하고 자세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요, 얘기 나왔으니까 판사님, 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감정 노동 하는데 이거 손님 없는데도 앉아 있으면 뭐라 그런데요. 그거 진짜 비인간적이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서서 일하는 캐셔들도 그 적절한 의자를 주고 일정 시간 쉬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야, 우리나라는 좀 너무 심해. 하여튼 예. 자, 그렇고요. 0736님이 허리 건강에 좋은 이 걷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셨어요. 예. 허리 건강에 좋은 걷기.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예. 허리가 보통 그 뼈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척추 디스크가 돌출된 것은 결과적 산물 증후군이고 그보다 우선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틀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들 봅니다. 아, 예.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전문가들은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데 똑바른 자세로 서서 걷게 되면은 그 근육들이 단련이 되고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 전문 병원에서도 똑바로 서서 걷기를 권합니다. 다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의 길이를 조절하시면서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허리 마사지도 해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뼈를 싸고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예, 운동. 근육과 인대가 예. 틀어지지 않고 곧바로 설 수 있게 하고 단련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6118님이 예. 저도 서 있는 직업인데 고맙게 잘 듣겠습니다. 예, 그러셨습니다. 예. 자, 이제 지난주에 걷기와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우선 몇 가지 그 여러분들의 질문을 우선 좀 답변을 드렸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2693님이 판사님이 나오셨다니까 하면서 질문하셨어요. 우리나라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판사님께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셨어요. 따지시는 건데.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당시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네. 지금은 최첨단 산업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범죄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사람들의 수명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 농경사회에 쓰이던 양형기준이 현재도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질문의 취지도 그러한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점을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양형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더라고요. 그 제가 이진강 위원장을 빨간 의자에 모시고 한번 말씀 쭉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양형위원회 예. 그 저도 민간 자문위원입니다. 예. 이게 8월 말에 회의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그날 갈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법이 있고 또 법을 전문으로 또 수십 년간 공부하고 훈련받은 법률가들이 뭐 검사, 판사 이렇게도 하지만 그냥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반인들의 눈높이를 자기들이 좀 수렴해서 듣겠다. 그런 취지로 저한테도 자문위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문도 거치고 공청회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좀 딱 양이 안 차는 대목이 있긴 있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 이것도 문화의 일부분이거든요. 어느 한 부분만 똑 떼서 그 부분만 다르게 변화를 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총체적인 여러 가지 문화가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래요.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양형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그 조두순 사건. 그때 전 국민이 분노했는데 막상 1심, 2심 지나면서 이 사람이 한 10년인가로 어쨌든 1심보다 2심의 형이 약간 좀 가벼워지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양형을 하느냐 막 저렇게 화내고 그러셨거든. 개별 사건에 관한 언급은 좀 제가 곤란해서. 근데 이런 경우에 판사님들이 좀 고민이 좀 있습니까? 고민이 많죠. 현행법과 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 법감정도 있고. 그렇죠. 이게 차이가 많이 날 때. 판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거?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 해결하기 위해서 산책을 하지요. 아이고.
그러니까 다들 판사님들, 각들, 뭐, 모든 판사님들이 다 비슷하게 고민을 예.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정답이 다 똑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건 또 가끔 판사님들도 이렇게 의견 수렴들을 하십니까? 옆에 동료하고 묻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지요. 예. 그래서 최대한 좀 서로가 비슷한 예. 죄의 경우에 비슷한 형량이 나오도록 이렇게 예. 서로 노력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똑같이 기계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할 거면 컴퓨터를 안 쳐놓지. 예. 야,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구나, 이게. 어쨌든, 2694님이 질문 주셔서,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고요. 사실 이게 2693님이 똑같이 술만 먹으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이 전문적으로 하셨네. 예. 그 부분도 고쳐야 된다는 저희 내부의 의견도 많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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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이건 겁니다. 같은 범죄도 술 먹고 행하면 심신미약, 이 심신미약이라는 게 몸과 마음도 다 약해진 상태. 판단 능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저질러도 술 먹고 저지르면 형을 좀 약하게 줬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줘야 된다는 주장들이 사실은 외국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잠깐 한마디만 보태자면 그러시죠. 예. 일부러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범죄를 의도하고 계획범이죠. 예.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오히려 그때는 더 세게 때려야 되는구나. 그게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국민법감정과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양형과 조금 차이가 있을 때 이제 판사님들이 다 고민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판사님들이 판결을 하시는데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이러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죠. 근데 판사님은 지금 이 건강 상담사를 이렇게 나오셨어요. 제가 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 걷기를 열심히 하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 운동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러 온 것이지요. 근데 혹시 뭐 법조계가 좀 보수적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딴 데 나가서 뭐 얘기하는 것 자체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많죠. 예, 예. 괜찮으시겠어요? 저도 그래서 많이 조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연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의식되기 때문에 더 많은 야근을 하고 더 많은 주말 근무를 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사람 딴짓 하다가 이제 재판을 소홀히 했다. 이런 소리는 절대 안 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야, 그러시구나. 예. 그만큼 힘드시겠어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강연도 하고 또 뭐 저희들처럼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판사님 책대로 또 강연대로 정말 걸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예. 이런 분들 만나게 되죠. 만나죠. 어떤 분들 기억나십니까? 첫째, 식후 규칙적 산책을 해서 위장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두 번째로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수술을 받아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권유의 이야기를 들은 분이 있는데, 예. 제가 다른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 주면서 조금씩 분할해서 자주 걷기와 무릎 마사지를 병행하면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 이야기를 존중해서 실천했던 분이 네. 무릎이 좋아져서 진짜 그렇게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저 가까이에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식후에 규칙적인 산책을 해서 당뇨병이 나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보도된 사례도 있는데 네. 제 경우를 저 가까이에 계신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식후 일단 식사를 폭식을 하지 않습니다. 소식 그리고 슬로우 푸드 위주의 식사를 하는데 우리 전통 음식으로. 예. 그에 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박사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몇 볼트인지 아시죠? 220V. 그렇죠. 그게 예. 정격 전압의 전류입니다. 예. 만약에 이 400볼트의 전류가 집에 들어오면 그러면 가정기 다 타죠. 타지요. 난리 나죠. 예,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불나요. 예. 반대로 50볼트의 전류가 들어온다. 그러면 뭐 전기가 아주 어둡게 예, 약하게 작동이 안 되는, 작동이 잘 안 돼. 예,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기와 비슷한 우리 몸에 뭔가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혈당입니다. 혈당. 특히 우리 뇌는 혈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적정 혈당의 에너지가 뇌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네. 우리 뇌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넘치게 되면은 세포가 손상됩니다. 아니 갑자기 야 당 떨어졌다 그러고서 막 설탕 먹잖아. 그게 저혈당입니다. 저혈당. 영어권에서 새로 생긴 슬랭이 있습니다. 행글입니다. 행글. 행그리. 행그리. 아, 행그리. 헝그리 대신에 헝그리 플러스 앵글입니다. 앵그리. 네. 허기가 져서 화가 난다는 화가 것이 나는 행글입니다. 아. 최근에 생긴 슬랭인데 합성어 슬랭인데요. 그 원리는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 뇌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예. 반대로 초고혈당이 되게 되게 되면 400볼트가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세포와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 몸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항상성 유지 기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예.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초고혈당이 됩니다. 마치 400볼트의 전류가 들어오는 것처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급속히 빼내야 됩니다. 그게 인슐린입니다. 아. 췌장이 인슐린을 급속히 많이 만들어서 네. 소변으로 빼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초고혈당과 초저혈당 상태가 반복되게 되면은 췌장이 손상됩니다. 그러네. 그러다 예. 나중에는 적정량의 혈당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그게 당뇨병이 되는 예, 거예요. 인조 인슐린을 넣어야 됩니다. 그게 아하. 당뇨약을 먹는 시초입니다. 예, 그래서 혈당 조절이 중요한데 그걸 네. 적정 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 몸의 적정 혈당은 음. 혈액 1데시리터당 70 내지 150mg입니다. 네. 그 범위 내에 혈당이 있는 게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합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고 슬로우 푸드를 먹은 뒤에 식후에 산책을 조금씩 해주면 예. 혈당이 연소가 되면서 혈당을 차분하게 필요한 세포에 가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혈당을 저장하는 곳은 혈관이 아닙니다. 근육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식후 산책을 해주게 되면은 근육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창고를 늘리는 셈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혈관은 전선과 비슷한 겁니다. 배터리가 아닙니다. 발전소나 저장소가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혈당 조절이 되기 때문에 식후 산책은 알겠습니다. 예.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당뇨나 이런데 제일 나쁜 거는 급하게 먹고 많이 먹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흡수 속도가 빠른 패스트푸드를 급하게 드시고 나면 인슐린이 다 빼버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식사한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이제 허기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사탕이나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네. 탄산음료 같은 거 그렇게 되면은 그건 다 단당류입니다. 단당류는 췌장을 교란시킵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슬로우푸드 다당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미가 대표적으로 좋은 현미. 식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 특히 현미, 예. 현미식 예. 하고 식후에 좀 걷고. 예, 예. 그 뭐 많이 강하게 걸을 필요는 그렇습니다. 예. 강하게 많이 안 걸어도 좋다. 네, 오히려 당뇨 환자들은 강하게 걷는 게 해롭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천천히 슬슬 걷더라도 규칙적으로 밥 먹은 다음에는 무조건 걷는다. 예. 아, 이렇게 돼야 예. 되겠네. 그 밥 먹은 다음이라고 하는 게 몇 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체질에 따라 조금씩 예. 다른데 예. 그게 어떤 것이 자기에게 좋은지는 건강일기를 써보면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일기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건강일기 말씀하셨죠. 예, 어떤 음식을 내가 얼마만큼 먹었는지, 음, 그게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배탈이 났는지, 음, 그리고 얼마 후에 내가 운동을 했는지, 어떤 종류의 운동을 했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피로감을 느꼈는지, 얼마만큼 몸이 가벼운지, 개운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예. 내게 맞는 음식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0736님이요. 제 남편은 근로 시간 외에는 걷지 않습니다. 밖으로 끌어내는 묘안이 없을까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사님? 그 걷기로 암이 완치되신 분들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놓은 경우인데 그렇게 걷기가 좋다는 것을 접하고 필사적으로 걸어서 예. 성공하신 분들이거든요. 아하.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건 최악의 경우에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고 건강하신 분들도 그런 사례를 미리 접하시고 예. 좀 신체 변화를 느끼시면 예. 걷게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는 차를 사면 하여튼 무조건 5,000km 주행 때마다 카센터 가거든요. 예. 단골 카센터에다. 예. 뭐 고장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한 번 이렇게 점검하고 오고. 예. 그러니까 오래 타게 되더라고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그래요. 예. 검진을 해야지. 안 아플 때 뭘 해야지. 예. 예. 훨씬 쉽습니다. 아픈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효과도 좀 떨어지고. 예. 맞습니다. 박사님 그 부분 말씀 과정에서 제가 좀 보태고 싶은 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자동차 정기 검진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 몸의 정기 검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 우리가 설렁탕이나 삼계탕 이런 음식을 먹으면 그 식기에 기름기가 많이 붙거든요. 네. 그거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루 이내에 아무리 게으른 경우도 식기 세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관 세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네. 예. 박사님 닭이 살아있을 때 평균 체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닭이요? 예. 닭 36.5도 아니에요? 닭은 41.5도입니다. 어이구 그렇게 뜨겁습니까 닭이? 소, 돼지는 38.5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동물들, 가축들의 체지방이 살아있을 때는 액체 상태인데 죽어서 음식이 돼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보다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굳어서 고체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들의 체지방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고체로 변해서 혈관 내벽의 곳곳에 혈전의 재료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식기 세척은 곧바로 하면서 혈관 세척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걷기를 하시면 근육이 수축과 팽창을 하고 혈관 내벽도 함께 수축과 팽창이 되면서 그곳에 있던 아까 그 기름기, 네. 지방 성분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알겠어요. 예. 혈관 세척의 원리입니다. 식후에 그래서 30분씩 산책을 해주시면은 혈관 세척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보다 예, 자기 몸보다 차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차만 세척하시고 세차하시고 예. 예. 자기 몸보다 접시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 접시만 닦으시고 예. 예, 몸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말씀이시네. 저는 그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내 몸이 소중하다 생각하시면 세차보다 세척보다 이 혈관 청소를 예. 더 먼저 해라. 예. 이거 간단하다. 걸으면 된다. 예. 식후에 걸으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예, 시간 다 됐는데요. 그런가요? 예, 짧게 한 말씀. 예. 우리가 샤워를 합니다. 예. 문지릅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로 합니다. 예.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을 원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몸 내부 세척을 위해서도 순수한 물이 필요합니다. 탄산음료, 기타 뭐 차, 커피 다 순수한 물이 아닙니다. 그냥 산성이 물이지. 강합니다. 강산성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탈수 현상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냥 물을 마셔라.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순수한 물. 몸 세척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 소식하고 슬로우 푸드하고 그리고 먹은 다음에 무조건 조금이라도 걷고 그리고 그냥 순수한 물을 마셔라.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아름다워. 오늘은 광주지법 박길성 판사였습니다.